2025년 슈퍼맨의 개봉으로 한때 맨 오브 스틸파와 슈퍼맨파가 갈라졌었죠. 다양한 의견이 오갔었지만 저는 맨 오브 스틸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슈퍼맨이 슈퍼맨의 내적 갈등을 보여준 것으로 큰 호응을 받았었지만 그에 비해 맨 오브 스틸은 액션만이 강조된 영화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 맨 오브 스틸은 생각보다 슈퍼맨 이전 칼엘 그리고 클라크 켄트에게 보다 집중이 되었던 영화였습니다. 또한 슈퍼맨이 이미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으로 활동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그렸다면 맨 오브 스틸은 아직 슈퍼맨이 되기 전부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제목의 의미부터도 다른 게 2008년 다크나이트는 처음으로 배트맨 영화이면서 배트맨이란 제목을 내세우지 않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모습과 다른 면모를 집중해서 보여주었죠. 2013년 개봉한 맨 오브 스틸도 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맨 오브 스틸은 무려 슈퍼맨의 팬티를 벗기며 전과 다른 화끈한 변화를 보여주었죠. 변화를 주되 현실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비춘 그 영화가 바로 맨 오브 스틸이었습니다. 그럼 이 영화는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슈퍼맨의 무력함은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클라크 켄트일 때 사람들을 도우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 공포가 그를 덮칠 것이고, 그것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슈퍼맨의 양아버지 조나단 켄트는 죽음을 각오하고 클라크가 능력을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기에 클라크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을 도우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조드 장군의 등장은 그 규모가 달랐습니다. 지구 전체의 멸망, 지구인인 클라크 켄트가 아닌 크리토닌, 카레를 부르는 조드 장군의 메시지는 슈퍼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구인들까지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 그들이 직접 크리토닌, 카레를 조드 장군 앞으로 드러나게 위협했죠. 이때 미지의 존재인 조드 장군을 표현한 기법이 매력적입니다. 지직거리며 불안전해진 신호, 모든 총신 장비에 해킹. 분명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진 적의 등장했지만 불안전한 신호로 인해 생기는 그 기이한 모습과 소리는 메시지를 보는 모두에게 하여금 불안한 느낌을 들게 만들었죠. 또한 한밤중 정전을 일으켰으나 모니터들은 켜져 있어 주변은 없지만 메시지를 보여주는 장비들은 빛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시선이 메시지를 향하게 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말하게 될 맨 오브 스틸의 주요 상징, 빛과 이어지는데, 조드 장군은 빛을 집어삼키는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지구에 첫 등장하자마자 인류의 빛을 통제하는 모습은 꽤 인상적이죠. 이 장면이 매력적인 이유를 추가하자면 영화는 대놓고 드러내지 않을 뿐 나름 극문학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나름의 챕터가 있습니다. 각각의 챕터가 바뀜에 따라 영화는 그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죠. 이 장면은 클라크 켄트로 살아온 슈퍼맨이 크리토닌, 카렐의 정체성을 강제당하는 장면입니다. 노란빛의 별빛으로부터 힘을 얻는 크리토닌, 그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거대한 위협에 맞서 드러내야 하는 크리토닌의 모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강제적인 상황 속 변화를 통해 슈퍼맨으로 나아가는 클라크를 보여주는 챕터의 시작을 구분하기 쉽게 보여준 장면이죠. 짧지만 시각적인 기법으로 그 물음을 이어간 장면도 있습니다. 이제는 외계인으로서 두려움의 대상이 된 슈퍼맨은 미군들에게 스스로 투항하여 조드 장군과 마주하려 합니다. 그 전에 잠시 미군의 치조실에 있게 되죠. 이때 슈퍼맨은 자신의 투시 능력으로 치조실 거울 너머를 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잠시 거울 앞으로 나아가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분명 거울을 사이에 둔 슈퍼맨과 중장의 대립이지만 유독 한 장면, 이 장면에선 슈퍼맨이 거울 너머를 볼 수 있지만 슈퍼맨의 모습이 비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슈퍼맨이 하는 말이 거울 너머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하기도 하는 말임을 보여주었죠. 조드 장군과의 적전이 일어나기 전 슈퍼맨의 한계를 시험하는 챕터입니다. 크리톤의 부활을 위해서라면 카렐이 꼭 살아있을 필요는 없음을 알게 된 조드. 그는 잠시 생각한 뒤에 결정합니다. 지구를 크리톤의 환경으로 바꾸기로. 원래 테라포밍은 외계 행성을 지구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맨 오브 스틸에선 그 의미가 반대가 되었죠. 오히려 지구가 크리톤화되어버리는 정체절명의 상황. 심지어 크리톤의 환경에선 크리토닌은 그저 한 명의 인간과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슈퍼맨의 약화도 있지만 테라포밍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 이상 현상, 하늘에 떠오른 거대한 기계에서 뿜어져 내려오는 빛으로 인해 주기적인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중력 이상 현상은 지구 멸망급 공포를 선사하며 맨 오브 스틸에서의 미기의 무게감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마치 우주전쟁에서 그러했듯 수직적으로 높이 솟아오른 미지의 기계, 그리고 그 기계로 인한 파괴의 시작, 일개 사람으로는 감히 해결할 수 없는 재난과도 같은 공포를 선사했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뒤에 서술할 슈퍼맨이 지구인을 선택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위기 속에서 서로를 위하는 모습. 크리톤은 위기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 멸망을 막아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한 경찰이 있었고, 자신이 도망칠 수 있음에도 직장 동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같이 있어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왜 슈퍼맨이 자신의 고향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임에도 크리톤이 아닌 지구를 선택했는지를 보여주었죠. 하늘에서 나타난 강호할 만한 위력의 재난. 그러나 사람들 간의 연대를 통해 슈퍼맨의 지구를 구하는 이유에 대한 정당성까지 보여준 시퀀스였습니다. 크리토닌, 그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중 한 아이는 크리톤을 지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바로 조드였죠. 그러나 크리톤은 멸망해버렸고 태어난 목표를 잃은 그는 방황하다 지구를 크리톤화한 뒤 조엘이 훔친 모든 크리토닌의 DNA 정보가 담긴 코덱스를 활용 크리토닌을 다시 생산하여 크리톤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자신의 목표를 막았던 조엘의 아들 칼엘에 의해 또다시 저지되었죠. 테라포밍이 저지당한 그 순간부터 크리톤을 부활시킨다는 대의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표를 저지한 칼엘에 대한 분노만이 남게 되었죠. 그런 조드를 보며 슈퍼맨은 말을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조드의 괴물적인 면모를 보여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조드 장군은 슈퍼맨처럼 하늘에 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전 장면에서 슈퍼맨과 격돌할 때 그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짐승처럼 슈퍼맨을 향해 건물을 네 발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의 사냥감을 향해 전력으로 뛰어가는 육식동물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드 장군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대의가 아닌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 행동하는 괴물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죠. 상징을 통해 주제를 부각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맨 오브 스틸은 슈퍼맨 영화 중 가장 S를 집중적으로 다룬 작품이기도 합니다. What's the S stand for? 코믹스 팬들이야 이 S가 크리톤에서 희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코믹스 팬이 아닌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는 이 의미를 영화에서 설명해주지 않으면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 의미를 한 번은 지조적인 대사로, On my world, it means hope. 한 번은 조엘이 착용한 갑옷을 통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상징임을 보여주면서 이 대문자로 박혀있는 S를 슈퍼맨이 사용하는 이유를 보여주었죠. 또한 로이스와의 대화를 통해 그전까진 슈퍼맨이라는 호칭이 없었던 그가 왜 슈퍼맨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도 보여줍니다. 이 S라는 글자 하나로 그가 왜 희망의 상징인지, 그리고 왜 슈퍼맨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또한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부모의 정신이 그에게도 전승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죠. 또한 슈퍼맨을 상징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햇빛입니다. 태양의 빛은 크리토닌에게 초인적인 힘을 준다라는 게 슈퍼맨의 설정입니다. 이로 인해 조드 장군과 그의 부관인 파워라도 슈퍼맨과 비슷한 초인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죠. 이미 심장한 점은 슈퍼맨은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힘을 회복하거나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조드 장군은 빛을 통해 강해지지만 대하는 자세가 슈퍼맨과 살짝 다릅니다. 자신에게 무한한 힘을 주는 빛을 노려보는 모습을 보여주죠. 초인적인 힘을 슈퍼맨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고 조드 장군은 파괴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한다는 것을 볼 때 빛을 대하는 이 둘의 차이는 그들의 행동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맨 오브 스틸은 전체적으로 클라크 켄트, 칼엘이 슈퍼맨이 되기 전부터 슈퍼맨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파우라와 싸웠던 스모빌 전투에선
오히려 인간들에게 공격당하기도 했지만 목숨이 위험한 전투 속에서 사람들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통해 미군에게 처음으로 슈퍼맨이란 칭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맨 오브 스틸에는 다른 슈퍼맨 작품과는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스모빌 사람들이 이미 그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스모빌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재난들, 그 속에서 보여준 클라크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주었었죠. 그래서 이미 클라크를 어렸을 적부터 괴롭혔던 이 소녀는 나중에 커서도 슈퍼맨을 알아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마치 스파이더맨2에서 스파이더맨 정체를 알게 되어도 일부러 밝히지 않는 시민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일부러 밝히지 않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선함을 드러내는 요소 중 하나로 쓰였죠. 또한 친부모와 양부모의 사랑을 통해 가족의 연대를 강조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켄트 부부는 클라크가 외계인임을 알아도 아들로 생각해준 인물들입니다. 동시에 슈퍼맨의 절대적인 성과 같은 인격이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을 준 인물들인데요. 아버지인 조나단 켄트는 아들 클라크가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을 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장 어렸을 때 스쿨버스를 구한 사건에서도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문과 그 상황에서 오는 혼란함에 괴로워했었죠. 그랬기에 클라크의 질문인 Just let him die. 라는 질문에 함부로 답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능력으로 오는 책임에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능력을 남들이 보는 앞에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거대한 토네이도가 스모빌을 덮친 그날, 조나단은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마지막으로 다리 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이 기르는 개를 놓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개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지만 다가오는 토네이도로 인해 다리를 절게 되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클라크가 나서려 하지만 조나단은 그의 행동을 막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그는 운명을 달리하지만 위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동물의 생명도 귀중히 했던 그 마음은 클라크에게 전승되었고 조드의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정체를 숨겼던 이유로 작용하게 되죠. 그러나 더 이상 클라크 켄트로서가 아닌 슈퍼맨으로서 위기를 해결하게 되면서 그는 지구의 희망인 슈퍼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듯 크리톤과 지구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죠. 바로 멸망의 위기에서의 모습. 크리톤은 멸망의 위기 앞에서 서로 싸우면서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행성이 파괴되었긴 했지만 행성이 파괴된 원인도 크리톤인들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었죠. 그러나 지구인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먼저 챙기며 심지어는 자기 희생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죠. 크리톤인이 하지 못했던 그 선택,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통해 슈퍼맨이 왜 크리톤이 아닌 지구를 선택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렇게 맨 오브 스틸에 대해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화려한 액션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작품인 만큼 이 영화가 주제를 갖고 있긴 한가 하는 시선을 먼저 받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론 이 당시 히어로 장르의 가장 큰 흐름이었던 영웅들의 내적인 고난을 가장 잘 흡수한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크나이트가 쏘아올린 히어로들의 암울한 고난의 시대에서 자신은 지구인인가 아니면 크리톤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같은 동족인 조드 장군의 등장으로 던졌고 앞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통해 지구를 선택한 이유를 풀어내는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싸움들은 무자비한 파괴를 동반해버리는 바람에 한 인물에게 슈퍼맨은 위험한 인물이란 낙인을 찍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